여러분, 월가, 월스트리트 이러면요, 세계 금융의 중심지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 월가에서 금융 전문가들이 9월, 그러니까 다음 달이에요. 다음 달에 쇼크가 올 거다, 위기가 올 거다, 이런 전망을 지금 내놓았습니다. 이것을 보면 야, 우리 경제도 진짜 위험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앞섭니다. 조사는 CNBC가 했는데요, 월가의 금융 전문가 20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20명을 대상으로. 그랬더니 무려 17명입니다. 17명이 9월 이후 증시는 하락장이 펼쳐질 거다 이렇게 예상했습니다. 지금 17명이. 9월 달에는 11명이 지금 이야기를 했고요. 9월 달에는 11명이 9월에 위기가 닥친다 이야기했고요. 10월과 11월에는 3명 이야기했고요. 12월에는 2명, 그리고 하락장만 예상을 했지만 특정을 하지 않은 사람이 1명, 이렇게 17명이 전부 다 9월 이후에 미국 증시에 쇼크가 올 거다, 9월에 위기가 올 거다 이렇게 전망했다는 사실입니다. 상승장을 예상한 사람은 3사람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요,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미국 경제가 심각한 위기선상에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9월에 특정해서 월가의 전문가들은 위기가 온다고 했느냐, 위기가 덮친다고 했느냐, 여기에는 여러분 3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3가지 이유를 들었어요. 그 첫 번째는요, 델타 변이 공포가 미국 전역을 덮칠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델타 변이 공포가, 결국은 델타 변이 공포가 미국 전역을 덮치면 전 세계 경제는요 아무래도 위축될 수밖에 없고 둔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그런 지표가 나온 거예요. 미국의 7월 소매 판매입니다. 마이너스 1.1%입니다. 이것도요, 지표가 딱 나오자마자 전문가들이 다 놀랐습니다. 마이너스로 내려갈 거라고는 예상을 했지만 1.1%까지 내려갈 거라고는 예상 안 했다 이거예요. 월가에서는 마이너스 0.3% 정도 예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아니다. 더 많이 떨어졌다. 결국은요, 그만큼 소비자들이 위축됐다는 거예요. 소비자들이 돈을 쓰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다가 말입니다. 여기에다가 미국 미시간대 소비자 태도 지수입니다. 2021년 8월에 지금 70.2까지 떨어졌습니다. 70.2까지. 이것은 2011년 이후 최저치입니다. 2011년이에요. 2011년. 무려 말입니다. 7월보다 11포인트나 떨어졌어요. 11포인트나. 11포인트나 떨어진다는 것은 지금 8월에도 지금 좋지 않다는 이야기잖아요. 결국 소매 판매가 좋지 않고 이제 8월에는 소비자 태도 지수까지 무너졌으니 이게 결국은 9월의 위기로 갈 거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소비는 이게 사건이 딱 터지자마자 바로 소비가 확 줄어들지 않습니다. 소비가 줄어드는 것은 한 달이나 2달 후에 그 효과가 나타납니다. 고용은 2달에서 3달 후에 나타나고요. 그런데 지금 7월에 벌써 소비가 마이너스 1.1%까지 갔다는 것은 결국은
델타 변이 공포가 현실화된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에서 좀 더 나아가면요. 미국만 이러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미국만 이런 게 아니라 세계 경제의 두 축이다 이러면 중국이 있잖아요. 중국도 내수 지표도 망가지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공급 지표도 시장 예상치보다가 망가지고 있습니다. 당장 중국도 7월 소매 판매가 8.5%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전망치는 11.5%였어요. 11.5%. 굉장히 크게 밑돌았죠. 마찬가지로 7월에 생산 전망치 역시 6.4%였습니다. 전망치는 7.8%였는데 지금 중국도 내수 지표도 공급 지표도 시원찮다는 겁니다. 결국 이렇게 G2를 종합해보면요. 델타 변이 공포는 그 어느 때보다 좀 심각해진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다 두 번째는요. 테이퍼링입니다. 지금 월가 전문가들은요. 테이퍼링 도입이 눈앞에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불안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워싱턴 포스트나 워싱턴 저널,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경우는요. 대부분 지금 보도하기를 9월에 연방공개시장위원회 그러니까 FOMC가 열리고 나면 이때 테이퍼링 계획을 공포를 하고요. 빠르면 11월쯤 테이퍼링을 시작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시장은 바싹 얼어붙은 거예요. 결국은 테이퍼링이 현실로 다가오고 이 현실은 시장의 공포로 점점 가져가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월가 전문가들은 바로 이런 상황을 걱정하는 거예요. 이게 긴축이 되면 테이퍼링이 결국 긴축인데 긴축이 되면 그 긴축이 끝나는 시점에서 금리 인상이 올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는 거죠.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그리고 세 번째는 고평가입니다. 지금 주식시장에 거품이 많이 껴 있다는 거예요. 당장 S&P 500 지수도 보면 7월 19일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올랐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올랐다 이거죠. 그런데 지금 8월 17일부터 꺾이기 시작해요. S&P 500 지수가. 이 꺾이기 시작하는 지점을 보면서 이제 뭔가 본격적으로 꺾이는 것 아니냐 이런 두려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말입니다. S&P 500 지수 같은 경우는요. 12개월 선행 주가 수익 비율을 보면 22배입니다. 22배. 주가 수익 비율 퍼라는 것은요. 쉽게 말하면 한 주가 버는 돈이거든요. 이게 22년 후에 가야지 결국 지금 주가만큼 벌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게 고평가됐다는 그런 지표로 삼기도 하는데 지금 보통 보면 S&P 500 지수가 그것도 12개월 선행 주가 수익 비율은 통상 16배에서 17배였습니다. 그런데 22배 선까지 올라갔으니까 이것은 2000년대 닷컴 버블하고 지금 비슷한 모양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하나같이 주식시장에 거품이 껴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주식시장에 거품이 껴있다. 여기에다가 하나를 더 붙인다면요. 지금 내년 11월이 미국의 중간선거입니다. 중간선거에 들어가기 전에 아마 법인세 인상이나 이런 세금의 법제화 작업이 이루어질 겁니다.
세금의 법제화 작업이라는 그 단어만 하더라도 기업이 세금을 더 많이 낸다는 이야기니까, 그죠? 그것은 기업의 수익을 그만큼 떨어뜨린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것도 사실상 9월 위기설에 하나를 갖다 보태고 있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미국 시장은 뭐 크게는 세 가지고요. 델타 변이에 대한 공포가 커진다는 것. 이게 전 세계로 확장된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테이퍼링이 빨라진다는 것. 여기에 그리고 세 번째는 주식시장이 너무 거품이 껴있다는 것. 이렇게 크게 세 가지를 두고 마지막 한 가지를 더 보탠다면 이게 결국은 법인세 인상을 법제화한다는 것. 이것은 이제 기업의 수익률을 떨어뜨리니까 그런 것들이 한꺼번에 몰아쳐서 9월에 위기가 올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9월에 위기가 오는데 도대체 시장에서는 얼마나 떨어질 건가 여기에 대한 관심도 크잖아요. 여기에 대한 관심도. 이게 여러분 굉장히 많은 다른 이야기들을 하지만 이러면 9월부터 뉴욕 증시가 적어도 10에서 15% 정도 낙폭이 생길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10에서 15% 정도. 10에서 15%면 결국 S&P 지수가 4,000까지 지금 올라갔는데 4,000대 초반 앞서 제가 보여드린 그래프에서 이 7월 19일 밑으로 떨어진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10에서 15% 떨어진다는 게 이야기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여러분 이거 우리는 유심히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 경제하고 우리 경제는 커플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동조화 현상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 동조화 현상이 결국 미국이 나빠지면 우리도 나빠지는 그런 상황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이게 9월 위기설을 단순하게 지금 넘겨서는 되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넘겨서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여러분 지금 미국 경제의 어떤 상황 촉각을 곤두세워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돌아갈지 반드시 그 조짐을 빨리 감지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큰 요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쨌든 정환진 TV는 계속해서 미국의 상황 어떻게 돌아갈지 자세히 분석해서 여러분들에게 항상 가장 빠르게 이 새벽에 알려드리겠습니다.